2022년 1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정보기관이 하는 공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대남 공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나 적지 공작이라 그러는데, 적지에 들어가서 완전 고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보급품을 확보하고 돈까지 확보해서 하는 공작을 북한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아주 잘해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민족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북한 조평통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랑 이름이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제가 우민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우민끼는 조평통 산하기관으로서 북한을 홍보하고 뭐 그런 사이버전을 하고 있죠. 이 우민끼랑 같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단체가 민중의 소리라는 또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서 우민끼 소식을 잘 실어주고 있고 우리 같이 뉴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건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져요. 자, 북한이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 공산주의권 경제가 와해되죠. 그래서 북한이 고립됩니다.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죠. 식량이 없어서 뭐 100만이 죽었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노태우 정부는 야, 통일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당신은 소련, 그 다음에 처음에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동서대교 통일될 때 기본조약을 맺어서 서로 별개의 국가로 갔다가 한 20년 후 통일이 되니까 우리도 별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기본조약이 아닌 기본합의서를 맺고, 또 북한이 핵 개발하려고 하니까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결국 폼을 잡았는데, 북한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격을 와해시킨 다음에 93년도에 바로 되치기에 들어오죠. 박영수가 판문점 회담에서, 그때는 김영삼 막 집권하고 난 다음일 거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을 주는데, 여기에 김영삼 정권이 완전히 바르르 떱니다. 무시하고 그걸 붙어보자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참 김영삼 씨가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문재인 씨가 경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경남고등학교 나온 대통령이 대한민국 망쳤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고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네, 무식한 게 맞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달 후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북한 핵 개발에는 바짝 돌아있는 김영삼이가 그건 안 된다고 또 결사적으로 막아요. 우리 민족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한테 공격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로 나서기 위해서 미국에선 갈르치, 북한에선 강석주, 강갈 회담이 열립니다. 1년간 열려갖고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북한은 핵 개발을 동결하고 대신에 미국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고, 그리고 미국은 국제기구인 캐도를 만들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줍니다. 김정은 정권 때 갑자기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지어주는 나라로 나서게 되죠. 씩씩거리고 하다가 그게 다 무산이 됩니다. 고러할 때, 그런 95년 지나 6년 지나갈 때 우리 민족 이게 만들어져요. 북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주자, 이런 취지. 그때 보게 되면은 불교, 기독교, 천도교, 카톨릭의 종교인 대표들이, 제가 아는 스님도 있고 제가 아는 천도교의 교령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때가 참 우리가 판단 미스할 때인데, 제가 이 시절에 배경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북한이 갑자기 와해되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갑자기 와해되는 거, 동유럽 공산권처럼 와해되는 걸 경착륙을 해야만 통일의 기회가 있고 평화 통일이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여론이, 그건 북한의 모두의 심리전, 정보전에 우리 지식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된다. 북한이 서서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고마워해갖고 우리랑 갑자기 합치겠다. 북한 정권이 먹고 살만하면 그대로 집권하지 우리랑 왜 우리한테 부딪히려. 택도 없는 연착륙론이 나오면서 제가 이거 연착륙론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나중에 석사의 논문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건 제 이야기고. 이렇게 할 때 이 우리 민족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요. 근데 이 단체가 그때는 또 그게 다수였다 보니까 또 미국도 한참 유니폴라 단국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뭐 어디 전쟁 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지원했죠. 그래서 이 단체는 UN 기구로부터도 뭐 인정을 받는 NGO가 됩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의 NGO 지위를 부여받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명망가 위주의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분들도 또 많이 들어가시고 한겨레 신문 기자도 무슨 위원으로 있고 뭐도 있고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지원 받아갖고 권력 유지에 성공하는 건 누구냐? 결론적으로 그때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자는 핵 개발에 성공했고 수소폭탄을 만들었고 ICBM도 만들었고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 중증거리 미사일도 만들었어요.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우리 민족을 NGO라 그러면은 정부한테 not government organization, non-government, 비정부 기구니까 정부로부터 일체 지원받지 말고 시민 지원금 갖고 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은 또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받습니다. 아주 웃긴 게 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여기를 많이 지원했다는 사실. 서울시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경기도 지사 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의회 승인 받아갖고 안부수가 있는 아태평안가 뭔가 거기 지원해서 북한에 묘목 심어주고 뭐 어린애 뭐 주자고 그래봐야 다 저놈들이 뛰어먹는데 우리나라는요 과거 미국에 지원받을 때 그 공무원들이 좀 대부분 뛰어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얻어먹었어요. 전지분유 또 얻어먹고 옥수빵 저도 국민학교 때 먹은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 그거 맛있었어요. 빵이란 게 얼마나 귀했는데. 근데 북한이나 제3국가 가보면 그거 다 띄어먹는 공무원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거 띄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아먹습니다. 그런 나는 도와주지 말아야죠. 근데 이 우리 민족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4억 원 되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걸 결정하는 단체가 서울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데 왜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하지? 이게 참 문제야. 중앙정부 사무하고 지방정부 사무가 다른데 여기에 이 우리 민족의 정책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셀프 심사를 한 거지. 그래서 4억 원이나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위원이 누군가 우리 민족 들어가 보니까 뭐 이름은 밝히기 어렵고 모신문 선임기자,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 전북대 교수, 전북대, 서울대, 서강대, 숭실대 그리고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정책연구소도 있는데 거기에 연구위원도 있고 상당히 명망가 위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요 서울시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라 또 LH공사로 북한을 도와주라고 2천만 원 받고 지역난방공사도 5천만 원 받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지원해 주라고 해서 공사들이 후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진짜 후원금 많이 나왔고요. 서울시 이 지원금 못 받으면 언론사는 바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한겨레가 굉장히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토지주택공사, 지역 공사들 붙은 데로부터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후원금 만들어서 언론과 많이 사업돼 있죠. 이런 달도 받아먹는 겁니다. 근데 사업하지를 못해갖고 도로 토해놨대, 돌려줬대요. 그리고 이 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문제죠. 그리고 이 단체는 우리 민족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될 때 그 무렵에 평양 여행학교 사업을 펼쳐서 평양 탐구 뭐 그런 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NK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NK는 노스코리아죠. 그리고 그 NK 콘서트에서는 북한 노래를 불러 대게 합니다.
연주하게 합니다. 사향가, 꽃파는 처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북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해서 쏘고 뭐 할 때도 이런 연주를 하게 되죠.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전국 23개 대학에 어서와 평양은 처음이지 라는 홍보문을 올리고 뭐 이 사람들 모아갖고 이 통일교육을 합니다. 자, 이 통일교육이 문제예요. 이 통일교육이 제가 하는 통일교육은 북한 와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저자들 김정은, 김일성 이런 자들은 민족의 역적이니 저거들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자는 게 제가 하는 통일교육인데, 이런 사람들의 통일교육은 쉽게 말하면 북한 찬양으로 갑니다. 북한 이해하기. 왜 김일성은 저렇게 됐고 김정일은 이해하기로 갑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갑니다. 저는 해방론으로 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조선일보가 쓰니까 우리 민족에서 뭐 입장문을 냈는데 팩트를 부정하지 못해요. 연주는 했다. 이적성은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됐을 때 그런 거 했는데 그거는 긴장과 아픔을 줄여가기 위해서라도 남북 상호 이해 화해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나는 상대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무조건 잘해주라. 근데 이들이 보기에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나 저 같은 사람이 공격하면 빨끈합니다. 이들의 관대함과 자비는 이북만을 향해 있지 일방적이죠. 이런 단체들이 아까 이제 안부수가 했던 아태엽도 그렇고 정부 돈 뭐 이런 돈 갖고 회계는 엉망이고, 그거는 윤미향이가 했던 정의구현 정의연인가 다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도 뭐 위안부 하자고 또 거기다 돈 받아가서 어떻게 하고 지들끼리 현대중공업 돈 떼어내갖고 자기네 별장으로 할머니 위한 쉼터라고 하면서 자기네 별장으로 쓰고 남편도 아주 보안법 위반자로서 또 자기네 친한 사람들 불러서 밥 먹고. 이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 돈 가지고 제가 낸 돈 가지고 좌파들이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걸 문재인이가 보장해주고 박원순이 해주고 이재명이 해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적지공작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쪽에 북한 돈을 갖다 줘. 교류하자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들이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가지고 북한의 우민기는 저 심양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심양을 꽤 자주 갔던 기자라서 몇 개 거리는 이렇게 음식점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뭐 통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쪽 가보면 그냥 슬쩍슬쩍 남북한이 같이 합작 사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갖고 중국 것도 서로 의견 주고받고 허가받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돈 주고 그럼 그게 상납되는 거고, 상납하는데 그중에 몇 놈 돈 띄어먹은 자 있으면 북한에서 그 자를 또 잡아서 처벌하고 맨날 그거잖아요. 김정은이도 결론적으로 자기 공무부가 그렇게 들어온 중에 일부를 돈 떼어먹었다고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민노총하고 한노총 같은 이 노조단체들도 정부 돈을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 노조에 지원한 게 197억, 200억 가까이 지원. 저희 세금을 그냥 줬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출근할 때 데모해갖고 불편했고, 저는 임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평생 근로자 노동자로 살았는데 난 진짜 못마땅해. 그리고 이자들은 왜 정치 투쟁을 해? 민노총이 와서 촛불 시위하고 간 그거 뭐예요 그거? 왜 정부 돈을 이게 막 주냐 이거야. 이게 주면은 이자들이 다 민주당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니까 준 거지. 결국 우리 노조가, 대한민국 노조가 제가 낸 돈 가지고, 나는 그런 노조 활동 반대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흔드는 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지원단체들이 정부 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받아갖고 상당 부분은 자기네 인건비 먹고 사는 데 쓰고, 제가 사실 이 복지재단 같은 데 관심이 있다 요즘 접었는데 거기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그 자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포지션이고 실제 도와주는 건 별로 안 돼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게 낫지. 저도 한 몇 년 동안 10만 원씩 줘봤거든요. 나중에 뭐 거기 조사받길래 이거 뭐야 하고 내가 그때 전화 안 받더라고. 그다음부터 희한하. 야, 이게 돈벌이가 되는구나. 사회복지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 사회복지 돈 푼 게 어마어마한 게 많은데 그게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먹게 살게 한 경우가 더 많고, 물론 그분들이 일부는 지원했죠. 근데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컸다 이거지. 근데 배불리는 못 먹으니까 항상 불만이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니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데, 남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 쉬운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야단치는 쪽으로 가고, 또 그런 사람들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대중을 동원해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정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기반에서 지금 의회에서 절대 다수죠. 그래서 지금도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야단치고 가는 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자꾸 야단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더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신현영 의원 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사진 찍고 나 이런 거 좋은 일 했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 근데 지난번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어린애 병든 애 이렇게 안고 찍은 거를 누가 그랬지? 어떤 국회의원이야? 운동권 출신. 빈곤 포르노라 그랬죠. 그러면 신현영 의원은 재난 현장 가서 자기 뭐 도와주는 척 남편이 찍은 사진은 재난 포르노 아닌가? 지들이 저렇게 하니까 남들이 하는 걸 다 의심하고 자기들은 떳떳하게 하다가 저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 좌파들이 인민민주주의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행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거론하면서 노조 적폐를 손보겠다 그랬습니다. 강성파업 깜깜이 회계, 노조도 정부 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받아갖고 깜깜이 회계죠. 그다음에 노노 간 착취. 네. 옛날 부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부두에서 일하려면 부두 노조 간부나 그쪽에 뭐 좀 줬어야 됐어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노조가 노조를 빨아먹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빨아먹는 건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더합니다. 이거 잡아야죠. 이 먹이사슬, 자기네끼리 먹이사슬, 정부 돈 갖고 해먹은 겁니다. 북한 돈 단체들도 그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북한은 그 돈 갖고 핵무기 만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론단체 요거 가지고 좌파 정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우리는, 다수 국민들은 이거 원치 않는데 이를 끌려가는 겁니다. 계속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지방, 중앙정부의 행정공무원은 절대로 안 하지. 공무원 안 하고 선거로 딱 집권하고 나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선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누구냐? 그거는 김영삼이고, 두 번째로 김대중입니다. 젊은 피 해갖고 운동권 애들을 빨아당겨갖고, 선동력은 있으니까, 또 그때는 그걸 원하는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크도록 우상호, 송영길은 이번에 뭐 프랑스가 있는 것 같던데 책이나 보고 있던데, 그것도 무슨 파리 포르노 아닌가? 그런 자들이 와갖고는 이제 끌고 가니까 다 끌려가는 거야. 행정공무원들은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 제가 서서박을 몇 차례 얘기했죠. 서훈시, 서욱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이 왜 필요해?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쳐져 갔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해낼지 모르지만 지금 맥은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 같이 명망가 단체들도 딱 거론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뭔가 보고 있고, 윤 대통령이 노조의 3대 적폐를 잡겠다. 깜깜이 회계. 네. 우선 이거 잡기 전에 윤미향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양이원 영 환경단체 잡아야 됩니다. 저자들이 나서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받고 있는 원전을 다 세우게 하고, 북한에게는 찍소리도 안 한 저자들. 우리 효자들을 진짜 나쁜 자식으로 만든 사람들. 효자도 가끔 뭐 엉뚱한 짓 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효자는 효자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기생에서 기생충, 파라사이트입니다. 그 친구들을 몇몇 잘 압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항상 가르치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네들 회계가 더럽고 하는 거 아니까 숨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뭐라도 떠들고 뭐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자들은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심사위원 가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회계도 엉망이니까 나중에 걸릴 것 같으면 반납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공사 찔러갖고 후원금 나오게 해주고, 후원금 많이 받아본 언론이 지난 정권에서는 오마이 서울시 예산 후원금 한겨레 흑자 났어요. 제가 한겨레 학생 때 주주 참여했기 때문에 주식 받았다 그랬잖아요. 70원인가 한 주. 배당 17원인가 나왔던데. 창사 이래 처음 흑자였어.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꾸 언론을 떠드는 거예요. 자기네 실력으로 먹고 살아야지. 우리 세금을 어떻게 좌파들이 이용하고, 북한은 그걸 갖고 결국은 적지 공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갖고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오늘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